최근 한국을 방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한국 의료 기술을 경험하고 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 여성의 사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조국이었던 미국에 큰 실망을 하며 아시아 국가인 한국을 상대로 연신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비게일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으로서 미국이란 나라의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미국은 국력부터 많은 분야에서 최정상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마치 부모님처럼 정성스럽게 저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는 가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는데 할머니는 스페셜 데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피크닉 가기 좋은 날이었는데 생각지 못한 할머니의 서프라이즈에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어요. 그런데 놀이공원에 도착하는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곧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 모습에 저는 엄청난 실망을 하고 토라져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주머니에 있던 간식을 꺼내 제게 건네면서 우리 둘이 함께 보내는 비 오는 날은 정말 특별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기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주셨죠. 할머니는 제게 있어서 인생의 한 부분이자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소중한 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과 배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품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저에게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 할머니의 영향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할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 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건강이었어요. 할머니는 건강이 항상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실 정도로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저도 잘 보살필 수 있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서도 젊어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매년 빠지지 않고 하프 마라톤 경기에 도전했고 물론 입상까지는 못했지만 늘 완주를 할 만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 할머니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도 세월을 어쩔 수 없나 봐요. 힘들다거나 피곤하다는 소리 한번 해본 적 없는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침대에 자주 누워 계신다던가 배가 아프고 매일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가 자리에서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모습에 저희 가족은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었죠.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지만 배가 너무 아프다며 배를 부여잡았고 구급대원들은 그런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며 계속 말을 걸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했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배가 계속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찾아가 할머니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봐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곧 응급실 담당 의사가 올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통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라니요. 할머니에게 다시 가서 의사가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온 의사라는 사람은 할머니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의료용어를 쓰면서 피검사, 초음파, CT 촬영 등을 지시했습니다. 뒤늦게 할머니는 각종 검사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CT를 찍기 위해서 들어갔고 전 환자 대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서 의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지를 본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췌장암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암이 많이 퍼진 상태이며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이미 연로하신 나이였기에 언젠가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해왔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너무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았지만 저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애써 담담한 척하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으며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의사의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곧이어 의사는 많이 어려운 수술이겠지만 쉽게 포기하지 말자며 암이 전이된 부분을 최대한 떼어낸다면 가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술이 불가하니 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은 할머니가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할머니는 미국에서 의료기술이 가장 뛰어난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담당 의사는 미국 내에서도 꽤 유명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 후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어요. 정밀검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췌장에 암이 더욱 퍼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술 중에 사망할 위험도 굉장히 큰 상태이며 생존 확률은 20%도 안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마저 할머니의 치료에 부정적이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머니를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미국 의사는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줄 테니 그곳에 가서 한번 수술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 내 최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도대체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가장 큰 병원에서도 할머니를 손쓸 수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의 이야기는 저희 가족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수술을 받게 될 병원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 국민의 대부분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복부CT를 많이 찍다 보니 그만큼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한국 의사들은 췌장암 수술 경험이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 많다고 했어요. 수술 경험이 많다 보니 수술 후 합병증 관리도 잘 돼요. 미국에 비해 완치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췌장암 수술은 복부 수술 중 가장 어려운 수술인데 그 이유는 췌장이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암을 떼어내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데 그 수술을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췌장암 수술로 유명하긴 한데 예전에 한국인 교수가 독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수술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 함께 하기로 했는데 독일의 의사가 수술을 너무 못해서 3시간을 진땀 빼던 것을 본 한국인 의사가 답답함을 못 참고 독일 의사 대신 30분 만에 수술을 마무리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의사는 알고 보니 국제췌장학회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수술을 잘하는 유능한 의사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미국의 많은 의료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매년 방문하고 있고 그게 의료계에서 트렌드라고 했어요. 장담할 순 없지만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할머니의 생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수술을 안 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며 자포자기 상태였지만 저희 가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서울의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잊히지 않을 정도로 편리하고 좋았어요.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병원에는 완벽한 영어 통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할머니가 비용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한국의 의사는 미국에서 촬영했던 MRI와 CT를 살펴보더니 정밀검사를 또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췌장암 수술이 다른 암 수술보다 생존 확률이 낮다고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저희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는 생존 확률이 20%도 채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모습에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미국에서는 가망이 없어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의사는 환자분은 다행스럽게도 췌장에만 암이 있고 다른 혈관에는 암이 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즉시 수술을 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경우도 2000년대만 해도 수술하기 힘든 경우였는데 이제는 기술이 더 좋아졌고 더 효율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전 세계의 한국이 췌장 수술을 잘하기로 알려져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기술을 많이 배워갈 정도니 한번 믿고 완치를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못 고쳤던 병을 한국에 와서 고치고 나간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고선 저희 가족은 안심이 되었고 할머니의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또한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냥 차라리 치료를 안 받고 죽겠다더니 한국의 의료시설과 지금까지 완쾌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고 할머니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은 4-5시간 동안 이어졌고 저희 가족은 초조하게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수술실 문이 드디어 열렸고 우리는 할머니가 무사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수술을 끝낸 의사분은 피곤해 지쳐있는 표정이었지만 저와 아버지를 보고는 방긋 웃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항암 치료도 함께 병행하면서 관리를 잘하면 예전처럼 괜찮아지실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안정을 취하셨고 마취에서 깨어나셔서는 저희를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인지 우리는 모두 할머니의 웃음에 한 번 더 눈물을 흘렸죠.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기력이 회복되는 동안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수술 후 장시간의 비행은 할머니에게도 무리라는 생각에서였죠. 사실 한국에 와서 병원에만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는 건 좀 아쉬웠거든요. 우리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계획을 세웠고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에 멀리까지 여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숙소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청계천을 산책하듯 돌아다니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죠. 할머니가 궁 산책 말고 더욱 좋아하신 것은 바로 병원에서 나오는 한식이었는데요. 한식을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기운이 생긴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한식에 푹 빠진 건 할머니뿐만 아니었죠. 평생 미국 음식 말고는 도전해 본 적 없는 우리 가족 모두 한식에 푹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력을 회복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모두 너무나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이번 일로 왜 한국의 의료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많은 의료인들이 한려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매년 방문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미국에서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예전처럼 건강해진 모습으로 운동도 잘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병으로 아파하기 전보다 더욱 활기가 넘쳐지셨는데요.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한국 의료 수준을 칭찬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할머니 친구들도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반신반의하며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큰 병이 생기거나 심각한 상황이면 알게 될까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할머니를 살려주신 한국의 의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건이 된다면 가족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한 번 더 가볼 계획도 짜고 있답니다. 제 가족의 일상을 다시 찾게 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비게일 가족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